안녕하세요. 삼성여자고등학교 강권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세 번째 강의 수능 성적이 대입에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선 수능 점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점수에서 저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 두 가지입니다. 표준 점수와 백분위인데 수능에서는 보통 이 두 가지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표준 점수의 경우에는 원점수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점수를 산출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분위는 이 표준 점수를 갖고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이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되어 있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 학생이 받은 백분위가 90%이다 라고 하면 자기보다 성적이 나쁜 학생이 90%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활용한 대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시 전형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형 수능 과목 표준 점수 산출 방법이 변화에 따라서도 많은 그런 정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통합형 수능 점수 산출하는 방법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학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 방법이 되게 복잡해서 정확히 이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확실한 건 뭐가 있냐면 선택 과목 표준 점수 산출할 때 이렇게 선택 과목 공통 과목 평균 점수가 반영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합산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추정치이긴 하지만 작년 수능에서 미적과 기하 선택한 공통 과목 평균 학생들, 그 다음 확통 선택했던 공통 과목 평균 학생들을 보시면 미적과 확통에서는 20점이란 점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수능 점수, 표준 점수가 큰 변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에 있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이러한 점 때문에 과거에 확통을 선택했던 학생들이지만 이제 미적을 선택해서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점도 아셔야 될 겁니다. 실제 통합형 수능에 따른 유불리를 한번 살펴보면 똑같은 원점수 100점이지만 표준 점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5월 전국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미적 원점수 만점 학생이 표준 점수가 164점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정시 입학에서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점 때문에 실제 수능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이 인원의 변화가 컸습니다. 처음 실시되어졌던 통합형 수능이 처음 실시되어졌던 2022년에는 화작과 엄매 선택한 학생들이 이렇게 인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어와 매체 공통 과목 평균 점수가 높다는 걸 학생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동한 학생들이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에서도 미적 선택자가 유리하다는 걸 학생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인문계 학생들까지도 상위권 학생들은 미적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별 수능 활용 지표입니다. 수능 활용 지표에서 저는 좀 초점을 맞춰보는 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서울대, 홍익대, 이화여대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가 투 과목을 필수 응시 영역으로 두지 않으면서 이제 투 과목에 대한 학생들이 지원 성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예상치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5월 전국연합으로만 봤을 때 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서울대를 지원했을 때는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홍익대도 마찬가지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를 활용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초점을 맞춰서 어떤 게 본인한테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선택 과목까지도 연결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백분위를 반영한 학교,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백분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뭐 표준 점수 백분위, 표준 점수,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건 일반적으로 사회과 과목, 사탐 과목과 이제 과탐 과목에 적용되어집니다. 뭐 한양대와 고려대의 경우에 그냥 백분위를 갖고 변환 점수를 본인들이 학교에 맞게끔 변환을 시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를 이용하지 않고 변환 표준 점수를 이용하거나 백분위를 이용하는 학교들은 아까 투 과목이 점수가 표준 점수가 100점이 나오든 70점이 나오든 관계없이 이 백분위를 활용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표준 점수를 활용했던 서울대, 홍익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 선택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수능 과목별 등급 산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 과목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절대평가 과목들을 어떻게 대학교에서 반영하는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학교마다 좀 상이하지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사의 경우 이제 가감점을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대학교 예를 들어 드릴 텐데 뒤에서 한번 그 입시 요강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감점을 활용하는 학교도 있지만 비율을 적용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비율을 적용한다는 게 어떤 거냐? 예를 들면 1등급이면 몇 점, 그래서 영어를 20% 반영하겠다 해서 그 1등급에 되는 점수를 다시 20%로 환산시켜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요 직접 사례를 살펴보면 바로 제주대학교 수능 반영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인문사회 계열, 체육 계열 같은 경우에 영어를 20%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능 반영 예시 제주대학교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영역 등급별 환산 백분위를 제시합니다. 1등급일 경우에 100%, 2등급일 경우에 95%, 3등급일 경우에 90%, 이런 식으로 이제 백분위를 제시하고 이 백분위를 다시 영어 비율에 맞게끔 환산을 시켜서 반영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 한국사의 경우에 가산점인데 이 수능 점수에서 가산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10점을 가산하고 5등급부터는 다시 점수를 줄이면서 가산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는 또 하나 재밌는 건 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 기하 선택자에게 수학 가산 10%를 더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자연계에서 미적을 선택했던, 기하를 선택했던 그런 학생들이 그렇지 않아도 점수가 더 유불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많은 점수를 더 얻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탐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탐 역시 이제 10% 가산을 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 이외에 다른 전형 요소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려대학교와 서울대입니다. 바로 학생부를 반영하는 형태입니다. 뭐 다른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일반적인 그런 방법들인데 최근 들어서 늘어난 방법이 바로 서울대와 고려대처럼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는 올해 정시부터 교과 우수 전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량 평가를 통해서 교과 20%를 반영하는 겁니다. 내신 산출 기준은 이렇게 해서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성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과 평가인데 정성 평가를 통해서 이제 사정관들이 들어가서 AA를 맞냐, AB를 맞냐, BB를 맞냐, BC를 맞냐, CC를 맞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부여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대는 작년 23년도 정시 전형에서부터 이런 전형이 생겼는데 실제 요거로 인해서 이제 내신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이 서울대를 지원했을 때 이제 합격률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수능 성적이 대입에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